자, 함수 문제를 풀 때 몇 가지 체크해 봐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자, 체크리스트 라고 하자. 자, 함수 문제다 라고 하면 제일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선생님은 함수의 종류라고 봐. 일단 함수는 각각의 함수들마다 구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르거든. 어떤 함수가 있냐? 그냥 함수, 뭐 함수의 조건, 함수가 되기만 하면 상관이 없는 것들, 그 다음에 1대1 함수, 그 다음에 증가나 혹은 감소하는 함수, 조합으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지. 아니면 감소하지 않는 혹은 증가하지 않는, 얘는 감소하지 않는다거나 반대로 증가하지 않는 그런 함수. 자, 그런 함수들은 어떻게 푸는지 정해져 있거든. 자, 그냥 대응된 함수는 중복 순열, 1대1은 순열, 그 다음에 조합, 그 다음에 중복 조합으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잖아. 기본적인 함수들을 어떻게 푸는지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건 특별한 원소, 특이 원소라고 얘기를 하자. 자, 함수 문제를 보면 어떤 원소는 반드시 어딘가에 대응이 된다라는 말이 나와. 1은 짝수에 대응된다, 아니면 2는 3의 약수에 대응된다처럼 반드시 대응되어야 하는 원소들이 있거든. 그런 원소들은 먼저 선배열을 해버려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특이한 원소가 있는지, 돌출되는 원소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자, 세 번째는 이 함수의 치역이나 공역, 반드시 대응돼야 되는 것들, 아니면 지금 문제에 나오지 않은 원소들. 함수는 모든 x들에 들어있는 원소들이 전부 다 대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 x에 남는 원소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문제에서는 x가 1, 2, 3, 4가 포함되어 있는데 1, 2, 3에 대한 대응만 있다라고 해도 우리는 4에 대한 대응까지 모두 고려해야 되는 거거든. 치역, 공역, 정역들을 고려해야 하고. 자, 네 번째는 순서, 혹은 이게 한 번에 대응되는지. 보통의 경미수 문제들은 한 번에 대응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대응이 되는지 잘 살펴라. 사실은 한 번에 대응되는지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대응되지 않을 테니까, 자, 그런 것들을 살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요 네 가지 준비했던 것과 다르게 둘을 합쳐버렸네. 자, 요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내가 함수를, 경우의 수를 셀 수가 있어. 첫 번째 1번,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서 얘를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어. 자, x 1, 2, 3, 4, 5에서 x 1, 2, 3, 4, 5로 대응되는 거거든. 그런데 문제에는 f1, f2, f3, f4 1, 2, 3, 4에 대한 대응만 있지 5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 하지만 5도 반드시 대응이 되어야만 해. 5도 반드시 대응되어야 돼. 따라서 1, 2, 3, 4를 대응시키고 나서 5는 대응됐던 원소가 다시 대응될 수 있는 거잖아. 요거를 내가 빼먹었구나. 잠시만. 자, 요거를 이렇게 한 칸 미루고, 다섯 번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한 번 대응됐던 원소가 다시 대응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한다. 어차피 함수를 만드는 건 각각의 원소가 어디에 대응되냐에 따라서 전부 다 서로 다른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자, 순서대로 하나씩 대응시키는 경우들이 많거든. 자, 여긴 요 문제에 대해서는 이
것들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F3, F4, 3과 4에 대응되는 값들을 계산을 한 다음에 더해서 8이 되는 거니까 이게 한 세트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1, 2를 한꺼번에 대응시키고 3, 4를 한꺼번에 대응시키는 거지만 5에 대한 대응까지 반드시 잊지 말고 대응을 시켜줘야 되는 거지. 자, 여기 요 문제에서는 자 F1 곱하기 F2, FA 곱하기 FB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지금 더해서 8이니까 1, 2, 3, 4, 5, 6, 7까지 되는데 둘을 곱해서 7이 될 수는 없지. 어떤 조합들도 곱이 7이 될 수 없으니까 빼고, 자 이런 경우들만 나오게 되는데 좀 복잡해 보이는 거니까 일단 경우를 좀 나눠서 둘을 곱했을 때 얻어지는 수가 1이 될 수도 있고, 뭐 1은 다른 원소가 7이 돼야 된다는 거니까 이건 할 필요가 없겠네. 곱이 2가 되는 경우나 3이 되는 경우, 4가 되는 경우, 5가 되는 경우, 6이 되는 경우까지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자. 자, 곱이 2가 되는 건 1, 2와 2, 1 두 가지가 있고, 곱이 3이 되는 거 역시 두 가지가 있지. 곱이 4가 되는 경우가 세 가지야. 1, 4, 2, 2, 3, 4, 1 해서 세 가지가 있고요. 곱이 5가 되는 게 두 가지, 곱이 6이 되는 게 1, 6, 2, 3, 3, 2, 6, 1이 되는 거지만 집합 X에 6이 없으니까 역시 두 가지밖에 없어.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 요게 2가 되고 이게 6이 되는 경우는 얘랑 얘를 이렇게 곱해서 네 가지. 얘가 3이 되고 얘가 5가 되는 것도 네 가지. 얘가 5가 되고 얘가 3이 되는 거, 얘가 4가 되고 얘가 4가 되는 거 9가지 등등으로 경우를 나누어서 세주면 되겠네. 한 번에 구해지지 않는 경우의 수야. 한 번에 구해지지 않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나누어서 세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지. 자, 뭐 2번 문제는 F1과 F5의 합이 6이 되는 거니까 더해서 6이 되는데, 지금 보면 더 큰 원소가 더 크거나 같은 원소에 대응되잖아. 얘를 먼저 대응을 시켜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1과 5가 될 수 있는 건 지금 첫 번째 예를 들어서 1, 5에 대응되는 경우가 있고요. 1, 2, 3, 4, 5, 6, 7, 8 1이 2에 5가 4에 대응되는 경우가 있고, 자 1과 5가 둘 다 3에 대응되는 경우가, 자 요거는 케이스 1,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 따로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지. 자, 감소하지 않는 함수를 어떻게 세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감소하지 않는 함수를 어떻게 세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중복조합으로 세는 거죠, 그죠? 이때 1은 1에 대응될 때 2, 3, 4는 어디에 대응돼야 되는 거냐면 여기는 요 원소에 감소하지 않게 대응돼야 돼. 기본적인 함수의 종류는 알고 있어라. 2, 3, 4가 1, 2, 3, 4, 5에 대응되는 건 3개가 5개에 대응되기 때문에 OH 3으로 하고, 1과 5는 지금 정해져 있고요. 6이 대응될 수 있는 건 어디에 대응될 수 있다? 6은 5, 6, 7, 8에 대응될 수 있다. 4, H, 1 뭐 그냥 네 가지밖에 안 되는 거지만 감소하지 않는 함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좀 세주면 됩니다.